여러분 안녕하세요. 식감 좋은 영어 학습 아삭 영어입니다. 2025년 10월 고2 모의고사 영어를 빠르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제 영상은 이미 학습이 된 친구들을 위해서 최종 마무리 복습용으로 제작된 자료이기 때문에 속도가 빠릅니다. 18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서비스 팀에게 약 한 달 전에 제 와이프와 저는 구매를 했습니다. 한 세트의 책장을 귀하의 매장으로부터. 저는 진심으로 들떠 있었습니다. 발견했기 때문에 가구를, 어떤 가구냐? 완벽하게 일치했던 또는 어울렸던, 우리의 새로운 집에 완벽하게 어울렸던 가구를 발견했기 때문에 몹시 진심으로 들떠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매했을 때, 그 책장을 구매했을 때 그 매니저는 말했습니다. 걸릴 것이라고, 사주가, 배송에는 4주가 걸릴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송은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웠죠. 우리의 계획들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대절 전체를 누군가가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배송을. 그러나 어느 누구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 책장을 가지고 그날. 이 지연이 유발했습니다. 우리에게 상당한 불편함을. 그러므로 제공해 주세요. 명확하고 구체적인 배송 일자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신속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재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의 스케줄을, 받을 수 있는 스케줄, 이렇게 형용사적 용법으로 정리하셔도 되고, 또는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 배송을 부사적 용법으로 정리하셔도 됩니다. 받도록 하기 위해 그 배송을 없이, 어떠한 혼란 없이. 다시 한번요. 우리는 기대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재조정하기 위해서 우리의 스케줄을, 받도록 그 배송을 어떠한 혼란 없이. 19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향하고 있었습니다. 방향, 숲길의 방향으로. 제가 알기에 저를 집으로 데려다 줄 숲길의 방향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의 마치 뭐뭐인 것처럼, 누군가가 스위치를 꺼버린 것처럼, 모든 불빛 또는 조명의 스위치를 꺼버린 것처럼 저는 있었습니다. 갑자기 검은색 숲 속에, 즉 암흑과 같은 숲에 뭐뭐가 없는 조명, 어떠한 종류의 불빛, 조명도 없는 어두컴컴한 숲 속에 갑자기 있게 되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던 저는 비틀거리면서 걸었고, 저는 넘어졌습니다. 저는 제 옷이 찢어졌고요. 제 자신이 다쳤습니다. 언덕에 넘어지면서. 자포자기한 채 저는 멈춰 섰고요. 기댔습니다. 나무에. 나는 모르겠다. 내가 어디에 내가 있는지 지금. 누군가가 심지어 알아차릴까? 내가 사라졌다라는 대절 전체의 사실을. 이때 강조 구문이죠. 희미한 향이 떠다니고 있었죠. 어두움을 통해서 떠다니고 있었던 것은 바로 그때였는데, 그 희미한 냄새가 무엇인가? 냄새예요. 요리 냄새. 저는 비틀거리면서 걸었습니다. 그것을 향해서, 즉 요리 냄새를 향해서. 그리고 곧 희미하고 노르스름한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나무를 통해서니까 나무들 사이에. 그것은 였습니다. 크럴 삼촌의 오두막이었는데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크럴 삼촌을 창문을 통해서. 말을 넘어선 이거니까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즉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함을 느끼면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마침내 요청할 수 있다,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고난 역경이 끝이 났습니다. 20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 건강 분야에서 또는 의료 분야에서 중요합니다. 발전시켜 나가는 것, 견고한 직업적인 관계를 여러분의 환자들과 확립함으로써, 현실적인 자기 경계를 확립함으로써 여러분은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 관계를. 중요합니다. 유지하는 것, 초점을 환자에게.
일을 하게 될 때 환자들과 어떤 환자냐 목격되는 자주 보여지게 되는 환자들과 함께 일을 할 때니까 자주 보게 되는 환자와 일을 하게 될 때 쉽습니다. 시작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그들을 이 환자들을 친구라고 생각하는 걸 시작하는 것이 쉽다. 즉 환자를 자주 보게 되면 친구라고 생각하기 쉽다 이 말이에요. 그럼 친구와 함께 여러분은 뭐 하겠죠? 공유할 겁니다. 공유할 것 같아요. 개인적인 정보를. 근데 이 개인적인 정보가 뭐냐? 친구와는 나눌 수 있는 개인 정보가 적절하지는 않은 거예요. 환자와는 적절하지 않은 이 개인 정보를 친구와 나누게 되겠죠. 근데 환자를 친구처럼 여겨버리면 환자와 나누면 안 되는 적절하지 않은 개인 정보를 공유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환자가 어떻게 느낄 수 있냐? 대처자체라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환자들이 공유할 수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강 관련 정보를.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들의 친구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강 관련 정보를 숨기게 된다는 거예요. 공유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느끼냐면 난처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공유하는 것, 그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난처하다라고 이 환자가 느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환자를 치료해야 되는데 환자가 중요한 정보를 숨겨버리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제대로 적절하게 치료를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경계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기 경계는 또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뭐로? 직업적인 경계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환자와 친구처럼 친근하게 지내는 건 좋은데 개인적인 정보를 만약에 공유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환자가 중요한 정보를 숨길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라? 자기 경계는 직업적 경계로 여겨져야 된다는 거죠. 여겨질 수 있다. 그럼 여러분은 취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환자들을 존중을 가지고 환자들을 대할 필요가 있고 또는 대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유지시켜야 됩니다. 그 관계를 직업적으로, 즉 전문적으로 또는 직업적으로 친근하게 되세요. 환자에게. 그리고 항상 유지하세요. 초점을 환자에게. 내용 정리 한번 살펴보세요. 21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코팅해보세요. 묻혀보세요. 신선한, 여기서는 새로운 젖은 면봉을 소금에, 그리고 부드럽게 닿게 해보세요. 다양한 부위들, 여러분의 혀 위에 다양한 부위들을 기록하면서 어떤 곳이냐? 여러분의 미각이 가장 강력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보이는 곳을 기록하면서, 그리고 나서 헹구세요. 가글을 하라는 거죠. 물로 철저하게 깨끗하기 위해서, 씻어내기 위해서 여러분의 혀를 사용해요. 면봉을, 코팅된 면봉, 설탕으로 코팅된 면봉, 똑같은 부위를. 그리고 기록을 하라는 거죠. 그 결과들을. 또 다시 한번 가글하고 헹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면봉칠을 하라는 거예요. 레몬 주스를 가지고 면봉을 묻혀보라 이 말이겠죠. 그리고 최종 가글 이후로 이제 커피로 시도해봐라. 그러니까 즉 커피가 묻은 면봉을 혀에다 대보라는 것이죠. 이제 비교해라. 여러분의 반응을, 여러분의 친구들의 것과 여러분의 반응을 비교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각 패턴은 드러내줄 수도 있습니다. 뭐뭐보다 더 많은 것을, 뭐뭐 이상을, 그죠? 맛에 대한 선호도보다 더 많은 것을 드러내줄 수도 있다. 즉 최근 연구가 시사한다. 연관성을, 뭐와 뭐, 이제 미각자의 위계와 행동 장애 사이의 어떤 연관성을, 연결성을 시사한다,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미각자의 위계라는 것은 혀가 맛을 느끼는 민감도에 따라서 비미각자, 미각자, 초미각자로 구분하는 개념을 미각자 위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비미각자가 되겠죠. 맛을 잘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하는 경향이 있어요. 가지는 경향이 있어요. 더 높은 발생률인데 알코올 중독의 발생률을 갖는 경향이 있는데 아마도 뭐 때문이다. 이 술이 뭐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덜 쓴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 비미각자에게는. 역으로 반대로 초미각자는 피하겠죠. 영양가는 있지만 아주 약하게, 온화하게, 약하게 쓴 음식을 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브로콜리와 같이. 그리하여 박탈시키는 겁니다. 자기 자신들에게 슈퍼 테이스터들이니까 초미각자들에게 균형진 식단을 박탈시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비록 뭐뭐이지만 이 미각은 거의 뭐뭐 하지 않냐면 매혹적이진 않아요. 뭐뭐만큼 시각
청각, 심지어 촉각만큼이나 매혹적이지는 않지만 합리적입니다. 이치에 맞습니다. 타당합니다. 여러분이 아주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 그 맛에 기울이는 것이. 왜냐하면 화학작용 적어도 여러분의 입 속에서, 입 안에서의 최소한 여러분의 입 안에서 그 화학작용이 운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의 입 안에서 적어도 화학작용이 운명이 될 수 있다는 말은 미각, 민감도의 차이가 꼴지을 수 있다는 것이죠. 개인의 식단적 행동인데 여기 개인의 식습관은 꼴지을 수 있다. 즉 개인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22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이 글의 요지는 단순한 호기심도 실험을 할 타당한 이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실험들은 증명을 합니다. 과학의 무지에 대한 수용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즉 과학이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실험이 보여준다는 것이죠. 증명해준다. 거의 틀림없이 가장 최악의 것인데 과학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것은 입니다. 가정하는 것, 대절 전체라고 과학자들이 알고 있다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주어진 시나리오에서 수고스럽게 확인하는 것 없이 이제 상승이죠. 등장, 실험 철학의 상승, 등장이 뭐뭐와 동시에 일어났어요. 일치해요. 호기심의 해방과 일치한대요. 가치 있는 특성으로서 뭐뭐라기보다는 의심스러운 특성이라기보다는 가치 있는 특성으로서 이제 호기심이 이제 해방되는데 이 호기심이 해방되는 것과 실험적 철학이라고 하는 것, 철학이 동시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뭐뭐에도 불구하고죠. 실험 과학, 오늘날의 실험 과학이 자주종종 여겨집니다. 뒷받침되는 것으로 철학적 틀 그리고 승인된 방법론에 의해서 승인된 방법론은 뭐냐? 진술해라, 말해라, 너의 가설을 그리고 증명해라, 너의 가설을. 이게 승인된 방법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그 실험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자주종종 여겨지는데 뒷받침된다고 어떤 철학적 틀 그리고 승인된 방법론에 의해서 이제 오늘날의 그 실험 과학이 뒷받침되어진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대절 전체라는 거예요. 이거는 별로 중요한 정보가 아니죠. 과학 철학자인 이안 해킹이 말한 것처럼 이게 제일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수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험을 단순히 뭐로부터 호기심으로부터 알아보기 위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그러니까 결국은 실험은 어떤 철학적 틀이나 승인된 방법론에 의해서 실험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는 어떤 실험이 단순한 호기심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어떤 관점에서 찰스 다윈의 아들 천문학자 조지 다윈의 관점에서 보면 가끔씩 누군가는 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무모한 실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비록 뭐뭐일지라도 그것이 가장 증명된다 할지라도 무익하다라고 증명될지라도 그러니까 여러분은 알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이 시도해 볼 때까지는. 그러니까 결국은 무모해 보여도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다 하더라도 실험을 할 타당한 이유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23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버릴 수 있거나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한 과학적 이론을 오직 뭐한 경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우 더 나은 방법, 설명할 수 있는 더 나은 방법이죠. 증거를 어떤 증거가 뒷받침해주는 그것을 그 과학적 이론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설명하는 더 나은 방법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어떤 한 과학적 이론을 버리거나 대체할 수 있습니다. 뉴턴과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제공합니다. 훌륭한 이 예시를 방대한 양의 증거가 뒷받침합니다. 뉴턴의 중력의 이론을 뒷받침하고 있는데 하지만 19세기 후반에 과학자들이 발견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사례들을 어떤 사례인가? 즉 뉴턴의 중력 이론의 예측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은 것, 일치하지 않는 거죠. 관찰과 일치하지 않는 이 사례들을 밝혀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그 이전까지는 뉴턴의 중력의 이론으로 웬만한 게 다 설명이 됐는데
과학이 발전해서 19세기 후반 정도 되보니 이제 뉴턴의 중력의 이론의 예측으로 어떤 관찰값을 설명하지 못하는 어떤 단점이 생겨났다라는 거, 문제점이 생겨났다는 게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불일치들이 설명이 된 겁니다. 오직 뭐한 경우에 아인슈타인이 전개했을 때 그의 일반적 상대성 이론을 전개해 나갔을 때만 이런 뉴턴의 그 중력의 이론이 설명하지 못한 이 불일치가 설명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뭐 할 수 있었다? 일치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 관찰과 일치할 수 있었다. 그 관찰과 필적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제 성공들, 뉴턴 이론의 많은 성공들은 무시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인슈타인의 이론은 획득하지 못했을 수 있었을 겁니다. 못했을 겁니다. 수용을, 인정을. 만일 그 아인슈타인 이론이 설명할 수 없었더라면 이러한 성공이 뭐예요? 뉴턴 이론의 많은 성공들을 똑같이 잘 설명하지 못했더라면 인정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아인슈타인 이론이.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이론이 뉴턴의 많은 성공적인 것을 싹 다 증명을 하고 플러스 알파로 뉴턴의 이론이 설명하지 못한 것도 설명을 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러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설명을 해버린 거예요. 이 성공들, 뉴턴의 성공들을 아주 똑같이 잘 설명을 해버렸고 그게 이유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바라보는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더 포괄적인, 더 넓은 중력의 이론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뉴턴의 이론보다. 일부의 이제 과학자들이 오늘날 찾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중력의 이론을 넘어서게 될 아인슈타인의 즉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넘어서게 될 중력의 이론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만일 어떤 새로운 이론이 언젠가 획득되면 수용, 인정을 얻게 되면 그 새로운 이론은 필적해야만 할 겁니다. 모든 성공들, 아인슈타인의 이론의 모든 성공을 뿐만 아니라 효과가 있어야 될 겁니다. 또는 작용해야 될 겁니다. 새로운 영역에서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작동하지 않는, 아인슈타인 이론이 효과가 없는 새로운 영역에서 B as well as A니까 A뿐만 아니라 B도 이건데 어차피 A와 B 둘 다니까 B부터 해석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요약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참고하십시오. 24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잠깐 멈추는 것. 한중간, 바쁜 하루의 한중간에 잠깐 멈추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짤막한 순간을 갖는 것도 상상해 보라는 거죠. 새롭게 할, 여러분의 정신을 새롭게 하는 짤막한 순간, 여러분의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이 짤막한 순간을 갖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 힘, 한낮의 휴식에 이 힘이 자주 종종 과소평가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벗어날 때, 일상생활로부터 벗어나게 될 때, 특히 활동을 가지고, 어떤 활동이야? 여러분의 두뇌를 자극하도록 설계된, 디자인된 활동들을 가지고 일상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때 여러분은 예방합니다. 인지적 피로를. 그리고 강화시킵니다. 생산성을. 나머지 하루 동안의 이 생산성을 강화시킵니다. 뉴로빅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건데 이제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이 뉴로빅 운동은 완벽합니다. 그러한 휴식에 대해 완벽하다. 아주 적절하다 이 말이죠. 이 뉴로빅 운동은 겨냥을 합니다. 타겟을 삼는다는 것이죠. 다양한 영역, 여러분의 두뇌의 다양한 영역을 타겟으로 삼아 겨냥을 삼고 유지시켜줍니다. 여러분의 두뇌가 기민하고 민첩하도록 유지시켜줍니다. 이러한 운동들은 즉 뉴로빅 운동들은 창조합니다. 또는 만듭니다. 정신적 오아시스를 새롭게 해주다. 즉 기운을 북돋아주다. 여러분을 그리고 준비시켜주다. 여러분을 오후에 그 과제들을 위해 여러분을 준비시켜주는 정신적 오아시스를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전략적 휴지, 멈춤 이거니까 뉴로빅 운동은 단지 휴식이 아니다. 휴식 이상의 것이라는 것이죠. 이 전략적인 휴식, 잠깐 멈추는 것은 증대시켜줍니다. 여러분의 인지적 능력을. 그리고 확실하게 해줍니다. 보장해줍니다. 여러분의 정신이 어떤 상태를 유지한다? 또렷하고 집중이 된 상태를 유지하도록 보장해줍니다.
심지어 짤막하게 시도하는 것, 뉴로빅 운동을 시도하는 것은 나을 수 있습니다. 기적을 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지적 상태를 위해 점심시간 동안. 시작해보세요. 사용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비지배적인 손, 즉 자주 사용하지 않는 손이겠죠. 일상적인 과제를 위해서 글쓰기나 먹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과제를 위해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지 않는 손을 사용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보래요. 이러한 간단한 전환이 자극을 해준대요. 여러분의 두뇌를. 그리고 활성화시켜줍니다. 경로를. 전형적으로 이렇게 포함되지 않는 경로라는 거니까 자주 사용되지 않는 경로를 활성화시켜주고 촉진시켜줍니다. 무엇을? 더 큰 유연성을, 사고에서의 더 큰 유연성을 촉진시켜주게 된대요. 자, 간단하게 요약 정리한 거 살펴보세요. 26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유니스 캐슬린 웨이먼은 였습니다. 미국의 음악가 겸 인권 활동가였습니다. 네, 관사가 하나죠. 직업이 두 개가 있죠. 그래서 두 개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을 나타내기 때문에 관사 하나만 쓴 겁니다. 그녀는 보여주었습니다. 음악적 재능을 이른 나이로부터. 12살 때 그녀의 첫 클래식 독주회 기간 동안에 그녀의 부모님의 좌석이 원래는 앞자리 근처에 있었는데 이 그녀의 부모님의 좌석이 이동되었습니다. 뒤로. 그들의 의지에 반대하여 그들의 의지는 부모님의 의지겠죠. 만들어주기 위해서 좌석을 백인들을 위해서. 고등학교 졸업한 후에 그녀는 준비를 했죠. 오디션. 커티스 음악원의 오디션을 준비를 했지만 그녀의 지원은 거절당했습니다. 그녀의 지원이 거절당했다라고 하는 이 앞문장 전체의 사실을 그녀는 탓으로 돌린 것이죠. 이 앞문장 전체의 탓을 인종차별의 탓이라고 이제 돌린 겁니다. 생각했다는 거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녀의 개인 레슨비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녀는 시작을 한 겁니다. 공연을 애틀랜틱 시티에서. 그리고 채택을 한 겁니다. 무대 이름이니까 예명 니나 시몬이라는 예명을 채택을 한 겁니다. 1970년대에 그녀가 되었죠. 지지자, 인권 운동의 지지자가 되었고 작곡하고 공연했습니다. 노래들을 어떤 반응으로서 뭐에 대한 인종차별과 폭력의 어떤 반응으로서 미국 남부에서 좌절하게 되었죠. 이제 미국의 인종차별에 의해서 좌절을 한 그녀는 떠났습니다. 그 나라 미국을 1970년에. 그리고 살았습니다. 다양한 장소에서. 뭐하기도 전에 프랑스에 정착하기 전에. 그녀가 운명했습니다. 2003년에. 하지만 그녀의 명성은 계속됩니다. 그녀의 강력한 음악을 통해서. 29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세포가 분열할 때 게놈스 또는 유전체들 그 세포의 두 딸 세포들의 유전체들이 자주 종종 완전히 동일하진 않대요. 서로 이 두 딸 세포가 서로 동일하지도 않고 또는 원래는 게놈스를 써야 되는데 여기서는 단수기 때문에 더 게놈이라고 쓴 겁니다. 모세포의 게놈과도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에러가 생긴 거죠. 이 오류는 매우 드문 경우에 그 오류가 나타내 줄 수도 있습니다. 더 나은 것을 위한 변화를 나타내 줄 수 있어요. 근데 아주 드물어. 근데 대부분은 더 높은 확률로 이 오류 완전히 동일하지 않으니까 완전히 100% 복제가 된 것이 아니니까 이 오류는 유발하지 않을 겁니다. 상당한 차이를. 그 세포의 전망에. 그러니까 일단 오류가 생겼다라는 것은 완전히 복제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잖아요. 완전히 동일하지 않으니까 이 오류가 있는데 이 오류가 어떤 경우에는 아주 드문 경우지만 더 좋은 쪽으로의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 오류는 완벽한 복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 오류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의 생존, 그것의 전망, 이 세포의 생존에는 미미한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 그 오류는 이 완전히 복제되지 않은 오류는 유발한다는 것이죠. 심각한 손상을 예를 들어서 방해함으로써 코딩 서열을 핵심 단백질에 대한 코딩 서열을 방해함으로써
망가뜨림으로써 심각한 손상을 끼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변화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 둘, 세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첫 번째 유형의 오류, 이걸 에러 대신에 mistakes를 쓴 겁니다. 첫 번째 유형의 오류 때문에 생겨나는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의 오류 때문에 일어나는 변화가 있고, 이걸 중립 변화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심각한 손상을 유발하는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로운 변화, 중립적인 변화, 얘는 해로운 변화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형의 오류 때문에 발생한 이 변화들은 뭐만한 경향이 있냐? 영속적인 경향이 있어요. 즉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바뀐 세포가, 변화된 세포가 가지고 있으니까 증가된 가능성을, 자신을 복제할 높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변화인데, 두 번째 유형의 오류 때문에 일어나는 이 변화를 중립 변화라고 하는데, 이 변화가, 중립적인 변화는 영속적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즉 50%, 이렇게 서로 50대 50. 근데 it whether는 뭐뭐인지 아닌지, it whether 진주어 가주어니까 그 바뀐 세포가, 그리고 바뀐 세포의 사촌이 성공할지 성공하지 않을지는 무엇의 문제냐면 가능성의 문제라는 것이죠. 하지만 변화인데 유발하다, 심각한 손상을 유발하는 이 변화들은 아무데도 이어지지 않아요. 아무런 결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즉 뭐뭐 때문에 그 세포 겪는 것, 그 변화들, 심각한 손상을 유발하는 그 변화를 겪는 그 세포가 죽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남기지 않기 때문이죠. 자손을. 그래서 끊임없는 반복, 이러한 순환, 돌연변이와 자연 선택의 이러한 순환의 끊임없는 반복을 통해서 유기체들, 즉 생명체들은 진화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체의 유전적인 특성들은 바뀝니다. 그리고 때때로 제공합니다. 그 생명체에게 새로운 길 또는 방법들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 환경을 더 효과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방법들, 경쟁에서 다른 이들과, 그다음에 복제할 또는 번식할 수 있는, 성공적으로 번식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유기물에게 제공합니다. 요약 정리 한번 살펴보세요. 30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자유주의 문화권 안에서 가치, 공정한 평등, 기회, 개인들을 위한, 개인들에 대한 기회의 공정한 평등의 가치가 더 비중을 차지합니다. 더 우선시됩니다. 보존보다. 가족의 고결성, 즉 가족의 온전함을 보존하는 것보다 더 비중을 차지합니다. 한마디로 개인의 공정한 기회의 평등이 가족보다 더 중요하다 이 얘기예요. 근데 반대로 공자의 문화는 유교 문화라고 보는 겁니다. 유교 문화에서는 비록 뭐뭐일지라도 개인에 대한 기회의 공정한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중요하지만 가족이 떠맡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역할을 인간의 번영에. 그리고 가족의 제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여겨집니다. 필수적인 삶의 방식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공자 문화가 계속 이어집니다. 개인들은 우선적으로 이해되어집니다. 가족 구성원으로서 뭐뭐에 앞서 뭐뭐 하기 전에 이 개인들이 여겨지기 전에 국가의 시민으로서 여겨지기 전에 먼저 가족 구성원으로서 이해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공자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즉 유생에게는 가족이 소유합니다. 내재적 가치를. 절대로 포기될 수 없는 내재적 가치를 소유하고 있는 거죠. 비록 뭐뭐일지라도 그 내재적 가치가 결과를 낸다 할더라도, 어떤 특정한 사회적 불평등의 결과를 낸다 할지라도. 네, 이번에는 자유주의 문화와 같은 어떤 문화들은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부과하는 것을. 증가된 제약을. 가족의 역할에 증가된 제약, 즉 가족의 역할에 제약을 건다 이 말이죠. 자유주의 문화권에서는. 그리고 이행을 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choose to 부정사, choose to 부정사. 이행하다, 더 인류 평등적인 정부의 프로그램을, 교육, 건강, 의료 같은 걸 말하죠. 다른 긍정적인 권리들을
이 사회 안에서 뭐뭐를 추구하여 공정한 기회의 평등을 추구하여. 반면에 다른 문화들, 이제 공자 문화와 같은 다른 문화들은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주요하게 할당하는 것을, 복지 책임을 가족에게, 그리고 하면서 수용하면서 불평등을, 이 불평등이 어디에서 비롯되는 거냐면 존재, 가족의 존재로부터 비롯되는 이 불평등을 수용하면서 하는 한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가 보호받는 한 이 국가에서. 요약 정리 살펴보세요. 31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20세기의 통계 자료는 되었습니다. 체계적인 모음집, 정량적인 정보의 체계적인 모음집, 양적 정보라고 보면 됩니다. 필요되어지는 국가에 의해서 필요되어지는 정량 정보의 체계적인 모음집이 뭐다? 통계 자료다. 이 과정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산업화된 국가에서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그 국가들이, 즉 모든 산업화된 국가들이 현대 국가가 되는 핵심 부분으로서, 핵심 요소로서 발생한 겁니다. 데이로시 레이즈는 다음과 같이 글을 써요. 어렵습니다. 생각하는 것, 동시에 생각하는 것은 대절 전체를, 그리고 대절 전체를. 측정되어지고 있는 그 대상들이 실제로 정말로 존재한다라는 사실과, 이것이 즉 측정되어지는 대상이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오직 관행이다, 하나의 관행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생각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측정되어지는 것, 측정되어지는 대상이 정말 존재하는데 이거를 하나의 관행으로 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임의대로 정한 이 규칙에 의해서 이걸 측정한다라는 거. 이걸 동시에 생각하기 어렵죠. 그러나 실제로 이것은 사실입니다. 청구되어지는 가격, 판매되어지고 있는 제품과 같은 이런 현상들은 존재합니다. 이거예요. 이거 존재한다는 거예요. 측정되어지는 대상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 가격이나 이런 판매되어지는 제품과 같은 현상이 실제로 존재하는데 그걸 범주화시키고 어떤 체계적인 이제 분류 체계들은 뭐예요? 하나의 관행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렇죠? 그래서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카테고리나 이런 분류 체계들은 뭘 뒷받침해 주냐면 공식적인 통계 자료의 수집과 집계와 조직화를 뒷받침해 주고 있는 이런 범주들과 분류 체계들은 고안되어진 겁니다. 제공하기 위해서. 국가의 어떤 목적을 제공하기 위해서. 국가에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해서. 거시경제 또는 사회적 정책을 위해. 거시경제는 국가와 국가 사이의 그냥 경제활동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어도어 포러는 묘사합니다. 통계의 사용을 뭐라고 묘사를 하냐면 국가의 권위를 창조하기 위한, 만들기 위한, 국가의 권위를 만들어내기 위한 이 통계의 사용을 묘사를 하는데 다음과 같이 묘사를 한다는 거예요. 요 말이 뭐예요? 국가의 권위를 창조하기 위해서 통계 자료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량화라는 거예요. 이 정량화는 방식이다. 의사결정을 하는 방식인데 의사결정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의사결정을 하는 방식이라고 묘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는 꼴지었습니다. 특징을 지었습니다. 그것을, 이 정량화를 사회적 기술이라고 특징 지은 겁니다. 이 사회적 기술이 뭐야? 의도된, 하도록? 신뢰를 형성하도록, 권위의 신뢰를 구축하도록 하도록 의도된 사회적 기술이라고 특징을 지었다. 요약 정리 한번 살펴보세요. 32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꼭 뭐뭐처럼 전문가, 맛, 색상, 와인의 맛과 색상에 있어서의 전문가가 얻게 될 겁니다. 많은 것을 인식함으로써 화학작용을, 기저에 깔려있는 그러한 특성들은 와인의 맛과 색상이라는 이 특성에 깔려있는 이 화학작용을 인식함으로써 와인 전문가가 많은 것을 획득할 수 있는 것처럼 역시 각각의 관점, 신체에 대한 각각의 관점은 잠재적으로 강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다른 관점들을. 이거는
맞는 말이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모든 과학적 도구, 현미경에서 수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신체의 측면, 뇌에서 미생물에 이르기까지 이 도구와 신체적인 이 각각의 측면, 모든 측면은 요구합니다. such that 너무 뭐뭐해서 뭐뭐한 너무 전문 지식의 깊이를 요구해서 이것은 신체에 대한 각각의 관점이 다른 관점을 강화시켜 줄 거라고 하는 이 사실은 이 일은 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 일어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연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간의 신체를 각각 개별적으로 분리해서 각각의 공동체가 분리된 채 다른 것으로부터 그 각각의 공동체 자신의 전문화된 어휘로서 핵심은 뭔가 각각의 관점이 신체에 대한 각 관점이 다른 관점을 강화시켜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구하는 경향이 있어요. 인간의 신체를 각각 개별적으로 분리해서 연구하는 경향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연구 공동체들은 전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헌신하다 전념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과학적 도구의 한 유형의 과학적 도구에 그리고 신체의 특정한 어떤 구성 요소에만 전념을 한다는 거예요. 전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것만 전념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유형의 세포와 같은. 그래서 다양한 유형의 세포가 의사소통을 하죠.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이 방식이 뭐가 됐냐면 자기 자신의 전문화된 주제가 되어버렸어요. 개별적으로 연구를 한다 이 말이겠죠. 근데 심지어 지구상의 지구 위에 있는 생명체의 단순한 형태들도 이제는 거의 연구가 되지 않아요. 전체로서 연구가 안 돼요. 이 단세포조차도 간단한 세포조차도 분리해가지고 다양한 분야를 만들어 놨어. 그런데 인간의 신체는 분명히 훨씬 더 복잡한데 어떻겠어요? 인간의 신체를 다 개별적으로 분류를 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개별적으로 연구를 하겠냐고요. 전체로서 연구를 안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정보를 이제 비유를 해보니까 1890년만큼 오래전에도 타임지라는 이 신문사가 논평을 했어요. 신문이 논평을 했는데 지식이 이미 벌써 너무 방대해져서 할 수가 없어. 너무 방대해져서 관리가 할 수 없을 정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날은 어때? 인터넷이 발전된 지금은 훨씬 더 정보량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전문가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것의 전체로서 전문가가 아니다. 그래서 요약 정리 해놨으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3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궁전들은 단지 아니었습니다. 집이. 궁전들은 였습니다. 신중하게 구축된 무대였습니다. 즉 신중하게 만들어진 무대였다. 디자인된 설계된 인상을 주고 위협을 주도록 설계된 신중하게 만들어진 무대였다. 돌은 상징했죠. 영속성과 힘을 상징했던 반면에 유리는 제공했습니다. 어떤 것을 똑같이 강력한 어떤 것을 제공했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강력한 어떤 것이 뭐냐? 가시성을. 도입이죠. 커다란 창문들. 궁전에서의 커다란 창문의 도입은 허락해 준 겁니다. 통치자들로 하여금 문자 그대로 내려다볼 수 있도록 다시 내려다보다 그들의 국민들을. 근데 이것이 강조했던 거예요. 그들의 올라가진 지위, 즉 그들의 높은 지위를 강조해 준 겁니다. 역으로, 즉 반대로 그것은 이거죠. 궁전에서의 커다란 창문을 도입한 것은 또한 허락해 주었어요. 국민들이 올려다보도록 그들의 지도자들을. 여기서는 룰러인데 여기는 이제 리더스로 이제 패러프레이징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만들어낸 것이죠. 경외감, 거리감을 만들어낸 겁니다. 창조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베르사유 궁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이제 거울의 방이 있는데 이 거울의 방이 줄지어진 겁니다. 이제 반사되는 표면으로 줄지어져 있는 이 거울의 방은 확대했을 뿐만 아니라 웅장함, 그랜저, 그 공간의 웅장함을
확대했을 뿐만 아니라, 즉 확장했을 뿐만 아니라 놓았다는 거예요. 배치했다는 것이죠. 왕을 중심부에, 눈부시게 빛나는 장식의 중심부에 왕을 배치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강화시켜 준 것이죠. 왕의 아주 절대적인 권위를 강화시켜 준 것이죠. 이제 거울의 용도는, 이제 궁전에서 거울의 용도는 단순히 아니었습니다. 심미적인 거, 미적인 거, 아름다운 것이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름다움도 물론 있었겠지만 그 이상은 그 거울 유리의 용도는 였다는 거예요. 전략적이었다는 것이죠. 탁 트인 이 시야는 허용해 준 겁니다. 더 나은 감시와 통제를 허용해 주었고요. 이것은 보장을 해 준 것입니다. 안전성과 보안을, 통치 가문의 안전성과 보안을 보장을 해줬다는 것이죠. 신하들과 방문객들은 끊임없이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관찰당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이 기여한 것이죠. 분위기, 어떤 분위기, 좀 조심스러운 복종과 존경의 분위기에 기여를 해준 것이라는 거죠. 바로 그 건축물이 지배를 한 겁니다. 사회적 행동을. 유리가 작용을 한 채, 뭐뭐로서 조용한 집행자, 그 힘의 역학의 조용한 집행자로서 유리가 작용을 하면서 작용을 한 채, 바로 그 건축물이 사회적 행동을 지배했던 것입니다. 요약 정리 한번 살펴보고 정리하세요. 34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독일의 정치 연구가로서 노엘레 노이먼은 관찰을 했습니다. 대절 전체의 사실을. 선거 캠페인 기간 동안에 특정 견해들이 얻는 경향이 있대요. 더 많은 세간의 관심을 다른 것보다. 그리고 때때로 가끔 사람들은 침묵을 시킵니다. 그들의 의견을, 즉 그들의 의견에 음소거를 시킨다는 거예요. 뭐뭐라기보다는,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뭐뭐에 관하여, 그것들에 관하여, 그들의 의견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그들의 의견을 침묵을 시킵니다. 특히 뭐뭐한 경우에 그러한 의견들이 인식되는 경우에, 뭐뭐라고 인기가 없다고 인식되는 경우에, 특히 이런 경우에 그들의 의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들의 의견을 침묵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노엘레 노이먼은 부릅니다. 이러한 현상을, 앞문장 전체의 사실을 침묵의 나선이라고 부릅니다. 침묵의 나선은 일어납니다. 발생합니다. 언제? 개인들인데 인식하는 개인이죠. 대절 전체를. 그들의 의견이 인기가 있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이 개인들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의견을 표현을 하게 되고, 반면에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개인들이겠죠. 생각하지 않는 개인들입니다. 그들의 의견이 인기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또 개인들은 조용한 상태를 유지할 때 침묵의 나선이 발생하게 됩니다. 됐죠? 그들의 의견이 인기 있다고 인식하는 개인들은 그 의견을 표현을 하겠고, 반면에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의견이 인기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 개인들은 조용한 상태를 유지하게 될 때 침묵의 나선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과정이 일어납니다. 나선형으로. 그래서 어떤 문제, 이슈의 한쪽 측면은 뭐뭐로 끝이 나냐면 상당한 명성, 평판으로 끝이 나고, 다른 쪽 측면은 이제 생략된 거죠. 그 이슈의 다른 쪽 측면은 끝이 난다. 거의 없는 평판으로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선형이니까 인기가 없는 것은 이렇게 작고 점점 커져서 인기가 있는 거는 이렇게 퍼지고, 인기가 없는 거는 여기 끄트머리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사람들은 표현합니다. 그들의 의견을 다양한 방식으로. 즉 그들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들의 의견에 대하여. 그리고 그들은 착용합니다. 배지들을. 그들은 붙입니다. 범퍼 스티커를 그들의 자동차에. 그들은 포스팅합니다. 그들의 관점 또는 그들의 견해를 소셜미디어 상에. 이러한 이론에 따르면, 즉 침묵의 나선이라는 이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더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종류의 것들. 즉 여기에서 그들의 의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부터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소셜미디어 상에 그들의 의견을
포스팅하는 이러한 것들을 더 하는 경향이 있대요.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요. 언제? 그들이 인식을 할 때, 대절 전체를. 다른 이들이 그들의 의견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인식을 할 때, 즉 그들의 의견과 결을 같이 한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을 때 이러한 종류의 것들을 더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요약 정리 한번 살펴보세요. 35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단위들, 측정의 단위들을. 한 가지 종류죠. 서술하는 장치 또는 묘사하는 장치의 한 종류인 측정 단위들을 한번 생각해 보래요. 우리가 익숙한 거죠. 사용하는데, 물리학에서. 다시 한번요. 우리가 물리학에서 사용하는데 친숙한, 익숙한 서술하는 장치, 묘사하는, 설명하는 장치의 한 종류인 측정 단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간적 거리들은 주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점으로? 뭐뭐라는 점에서, 뭐뭐라는 관점에서 피트나 미터나 또 다른 몇몇 다른 단위라는 점에서 제공될 수 있다. 한마디로 공간적 거리가 피트로도 표현이 되고 미터로도 표현이 되고 또 다른 단위로도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이제 물리학은 일 겁니다. 동일할 겁니다. 그거 뭐뭐와 상관없이 피트냐 미터냐 다른 단위냐 상관없이. 그래서 일례로 10피트는 3.048미터거든요. 근데 단위에 따라서 이 숫자 값이 좀 달라졌지만 결국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의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실로부터, 이 앞문장 전체의 사실로부터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대절 전체라고. 물리학은 선호하지 않는다. 한 단위를, 길이의 한 단위를 다른 어떤 단위보다 길이의 한 단위를 더 선호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물리학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단위와 상관없이. 그리고 우리는 선택해도 됩니다. 또는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하나를,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하나를 이유로, 편리함의 이유로, 그러니까 편의상 우리가 편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피트보다 미터가 더 선호되어지잖아요. 우리는 더 나아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대절 전체라고. 어떤 특성이든 있지 않다. 바깥 어딘가에, 세상 바깥 어딘가에 동떨어져서 단위의 선택과 동떨어져서 세상 바깥 어딘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특성이 이렇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좀 더 부연 설명할게요. 뭐뭐에 달려있는, 뭐뭐에 의존하는 이거잖아요. 뭐뭐에 의존하는, 그 선택에 의존하는 어떤 특성, 뭐뭐와 같은 특정한 숫자적 값, 수치값, 부여되어지는 공간적 분리, 그러니까 두 위치 사이의 공간적 분리,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몇 미터로 볼 것인가, 피트로 볼 것인가, 이런 거. 그래서 그 두 위치 사이의 공간적 분리에 부여되어지는 어떤 특정한 수치적 값, 숫자의 값과 같은 그러한 선택에 달려있는 어떤 특성이 동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바깥 어딘가에 뭐뭐와 동떨어져서 단위의 선택과 동떨어져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온도도 마찬가지로 부여될 수 있습니다.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어떤 관점으로? 페런하이트, 화씨, 섭씨, 셀시우스, 켈빈 스케일, 켈빈 척도로서 제공될 수 있다. 한마디로 온도는 화씨로도 표현이 되고 셀시우스로도 표현되고 섭씨, 그 다음에 켈빈 스케일로도 표현이 될 수 있는데 물리학에서 어느 것도 변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꿀 때, 한 척도에서 다른 척도로 바꿀 때 물리학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대절 전체라고. 이 척도의 선택은 임의적인 선택일 뿐이라는 거예요. 섭씨 0도, 화씨가 32도고 켈빈 척도는 273.15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단위에 따라서 이 숫자가 달라지는 것뿐이지 이게 결국 동일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 척도의 선택은 우리는 섭씨를 선택을 하잖아요. 척도의 선택은 임의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서술상 묘사하는데. 그리고 대절 전체라고 또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어떤 특성이든 이제 뭐뭐에 의존하는, 그 선택에 의존하는 어떤 특성이든지
척도에 의존적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 척도의 선택은 뭐다? 임의적인 선택이다. 서술하는데, 설명하는데 임의적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고, 또 뭐라고 결론을 낼 수 있냐면 그러한 선택에 달려있는 어떤 특성은 단위 의존적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 번 곱씹어 보시면 방금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확실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36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비록 뭐뭐이지만 해양의 생명체들이 살고 있지만 그것 안에서, 그것은 물을 가리킵니다. 그것들은, 해양의 생명체들은 여전히 섭취해야만 합니다. 물을. 그것들의 몸이 기능을 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다시 한번요. 비록 해양의 생명체들이 살고 있지만, 그 물 안에 살고 있지만 그것들은, 해양의 생명체들은 여전히 섭취를 해야만 합니다. 물을. 그것들의 몸이 적절하게 기능을 하기 위해서. 그것들은, 해양의 생명체들은 제거해야만 합니다. 추가적인 소금, 염분을. 그것, 이 물이 물과 함께 가져올지도 모르는 추가적인 소금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소금은 흡수합니다. 물을 스펀지처럼. 만일 여러분이 놓는다면 작은 소금 더미를, 즉 소금 산더미를 작은 접시 위에 놓게 된다면, 그리고 나서 더해준다면 충분한 물을 측면에, 그리고 확실히 해준다면 대절 전체를, 가장자리가 닿게 하다, 그 소금을 닿게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해준다면 그 소금은 흡수하게 될 겁니다. 그 물을. 이제 여러분은 가지게 됩니다. 젖은 소금 더미를 가지게 됩니다. 주목해서요. 대절 전체를. 그것이 젖은 소금 더미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크기 면에서. 이렇게 소금 더미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여기에다 이제 물을 딱 부어주면 이 소금이 이렇게 부피가 팽창한다는 것이죠. 이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바다 생명체에도. 만일 체액, 신체에 있는 액체죠. 바다 동물 속에 있는 이 체액이 더 짜다면, 뭐보다? 바닷물보다. 그 생명체, 바다의 동물이 살고 있는 그 바닷물보다 더 짜다면, 그렇게 되면 추가적인 염분, 소금, 그 생명체의 몸 안에 있는 이 추가적인 소금이 흡수할 겁니다. 바닷물을. 소금이 물을 빨아들인 것처럼 체액이 더 농도가 진하니까 바닷물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이 앞문장 전체에 사실은 유발할 겁니다. 그것들이, 바다의 생명체들이 부풀어 오르도록 유발할 겁니다. 원인이 될 겁니다. 반면에 만일 양, 소금의 양인데 바닷물 속에 있는 소금의 양이 더 높다면, 이거는 더 짜다면 이거겠죠. 양, 소금의 양, 체액, 바다 동물 속에 있는 체액의 소금의 양보다 바닷물에 있는 소금의 양이 더 높다면, 더 짜다면 이제는 바닷물이 그 생명체에 있는 생명체를 빨아들이겠죠. 그러면 이제 추가적인 염분, 물 속에 있는 추가적인 염분이 끌어당길 겁니다. 그 체액을. 뭐로부터? 그 생명체의 몸으로부터. 그리고 유발할 겁니다. 그 생명체의 몸이 어떻게 되도록? 탈수가 되고 슈링크, 쪼그라들도록 하게 할 것입니다. 요약 정리 한번 쭉 읽어보시고 정리해보세요. 37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나방들을 나비와 겉모습으로 구별하는 것은, 다시, 나방을 나비와 구별하는 것인데 겉모습으로 나비를 나방과 구별하는 것은 항상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있습니다. 몇 가지 경험의 법칙들이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경험의 법칙들이 있대요. 몇 가지 경험의 법칙들이. 대부분의 나비에게 있어서 더듬이들은 끝이 납니다. 작은 곤봉 모양의 혹으로 끝이 나고요. 반면에 나방에게 있어서 그것들은, 이 더듬이들은 입니다. 주로 깃털이 있거나 혹은 좁아집니다. 미세한 끝부분으로 좁아집니다. 나비들은 뭐뭐 하는 경향이 있냐? 쉬는 경향이 있죠. 그들의 날개를
닫힌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들의 몸 위에 그들의 날개를 접힌 상태로 닫힌 상태로 유지하면서 쉬는 경향이 있고요. 반면에 나방들은 더 주로 쉽니다. 한 채 위의 부분, 윗부분, 날개의 윗부분이 완전히 보이게 한 채 쉽니다. 더 심층적인 구별이 만들어질 수 있다, 즉 가능하다. 찾아봄으로써 작은 갈고리를, 어떤 갈고리인가? 연결시켜주는, 앞날개와 뒷날개를 연결시켜주는 이 작은 갈고리를 찾아봄으로써, 근데 이 앞날개와 뒷날개를 연결시켜주는 이 작은 갈고리는 특징이에요. 오직 존재하는 나방에게서만 존재하는 특징이죠. 그러니까 더 심층적인 구별이 가능한데 찾아봄으로써 앞날개와 뒷날개를 연결시켜주는 작은 갈고리를 찾아봄으로써 더 심층적인 구별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 갈고리는 특징이죠. 오직 나방에게서만 존재하는 특징이거든요. 근데 이제 전형적인 차이는 어떻다? 순전히 잘못됐는데 이 전형적인 차이가 무엇인가? 나방은 묘사되는 것이죠. 칙칙하고 야행적인 사촌, 화려하고 태양을 좋아하는, 해를 좋아하는 나비의 아주 우울하고 또는 칙칙하고 야행성 있는 사촌으로서 이 나방이 묘사되어지는 이런 전형적인 차이는 순전히 잘못됐다 이 말이죠. 있습니다. 많은 밝은 색깔의 나방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나방이 있는데 활동적인 나방이 있다는 것이죠. 낮 동안 내내 활동적인 나방도 많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몇몇 야행성 나비들도 있고요. 많이 있습니다. 많은 나비가 있습니다. 옷을 입은 색조, 갈색과 회색의 색조로 옷을 입은 많은 나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더 현명합니다. 생각하는 것, 그것들을 함께 생각하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그것들은 나비와 나방을 말하겠죠. 즉 나비와 나방 둘 다는 어떻다? 아름답고 매혹적인 또는 매력적인 곤충이다. 요약 정리 한번 다 살펴보십시오. 38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수많은 방법들이, 야생 동물들이 관리되어지는 수많은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것들 전부는, 이 수많은 방법들 전부는 내포합니다. 수반합니다. 청지기 정신을 혹은 관리 책임을. 그리고 분류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넓은 범주로, 즉 적극적 관리와 소극적 관리로. 여기서 기억하실 거는 야생동물이 관리되어지는 수많은 방법들 중에서 두 가지 넓은 범주로 나눌 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적극적 관리와 소극적 관리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적극적 관리는 합니다. 뭔가를 그 개체 뭐와 같이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것, 그 규모, 사이즈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것과 같이 개체에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식으로 하는가? 직접적인 방식으로 하는 것이죠. 전략들을 통해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것과 같은 혹은 사냥하는 것과 같은 각각. 그럼 개체들은 또한 적극적으로 관리되어질 수 있습니다. 바꿈으로써 서식지를 유리하게 혹은 불리하게, 그 개체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서식지를 바꿔줌으로써 적극적으로 관리되어질 수 있다. 즉 적극적 관리를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있죠. 만일 개체의 숫자가 너무 낮다면 목표에 비해서, 그 관리 기관의 목표에 비해서 너무 낮다면 또 다른 적극적인 관리가 통합되어질 수 있다. 즉 포함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뭐와 같이 포식자를 통제하는 것 또는 서식지를 개선하는 것과 같이. 포식자를 통제한다라는 것은 갓 태어난 새끼의 죽음을 최소화시키는 포식자의 통제라는 것, 혹은 서식지를 개선한다는 것은 제공해 주는 것이죠. 필요한 은신처를 갓 태어난 새끼들에게, 포식자들로부터. 한마디로 이제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새끼를 놔두고 포식자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버리면 되는 거예요. 얘를 다른 곳으로. 아니면 포식자를 그대로 두고 새끼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던가. 됐죠?
그러면 이러한 노력들은 나타내 줍니다. 적극적인 접근법들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관리에 적극적인 접근법을 나타내 주고 있다. 이제는 다른 개체들은 적극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소극적 관리를 말하는 것이겠죠. 뭐뭐처럼 국립공원에서의 개체들처럼 됐나요? 국립공원은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소극적인 관리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즉 소극적 관리 상황에서는 관리 활동들이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외부의 영향력을 최소화시킨다는 것이죠. 그 개체와 서식지에. 근데 이것이 자주종종 내포한다, 수반한다. 무엇을? 관리를. 인간의 관리를 수반한다는 것이죠. 동물이 아니라. 즉 소극적 관리는 동물들을 냅두고 인간의 적극적인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아버리면 되는 것이죠. 즉 외부의 영향력을 최소화시킨다는 것은 동물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관리를 통제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39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폐기는 역사적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필요한 동인으로서. 동인은 움직이게 하는 원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제에 필요한 동인으로서 여겨져 왔습니다. 다시 한번요. 폐기는 역사적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필요한 동인으로서. 경제에 필요한 동인으로서. 판매량은 결부되어져 있습니다. 묶여 있습니다. 양, 제품, 공급되는 제품의 양과 결부되어져 있습니다. 관련이 있습니다. 이거죠. 그런데 이것은 그게 뭐냐? 공급되는 제품의 이 양은 직접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의존합니다. 수요와 그 제품에 대한 수요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달려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은 뭐냐? 판매량이 100개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공급량도 100개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 공급량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 수요량이 100개가 있어야 공급량도 100개가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이 디자인을 한다면 제품을 결국 폐기되어지는 제품을 디자인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보장할 수 있겠죠. 대철 전체를. 수요, 그 더 많은 제품에 대한 수요가 지속될 거라는 것을 보장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전략들이 통합되어져 왔습니다. 또는 포함되어져 왔습니다. 녹아져 들어왔습니다. 제품의 디자인과 사용에 보장하기 위해서 대철 전체를. 이 폐기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것. 뭐뭐와 같은 계획된 노후와 제한된 접근, 도구, 수리를 위한 도구의 제한된 접근, 아무나 수리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용, 저렴한 자재의 사용과 같은 이 폐기가 필수 불가결하다,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장하기 위해서 많은 전략들이 그 제품의 디자인과 사용에 어떻게 되어졌다? 포함되어져 왔다. 이 모든 전략들은 보장을 해주는 거죠. 대절 전체를. 소비자들이 가지게 될 거다. 제한된 접근을. 그 제품, 사용하고 있는 제품에 제한된 접근을 가지게 될 거고 결국 어떻게 될 거라는 걸 필요로 할 거다. 교체를 필요로 할 거라는 것을 보장해 줍니다. 사람들, 지지하는 사람들 어떤 아이디어, 이제 폐기가 필요하다. 촉진하기 위해서, 수요를 촉진하기 위해서 폐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실패했습니다. 깨닫는 것을, 즉 깨닫지 못했습니다. 대철 전체의 사실을. 우선순위를 두는 것, 제거, 폐기의 제거, 즉 폐기를 없애는 것을 우선순위를 두는 것. 뭐를 통해서? 수리와 재제조, 다시 제조하는 것을 통해서 폐기를 없애는 것을 우선순위 두는 것이 창출한다. 다른 종류의 수요를 창출한다라는 것. 즉 서비스로서의 상품인 새로운 종류의 수요를 창출한다라고 하는 이 대절 전체의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반드시 폐기가 있어야 새로운 수요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은 수리나 재제조를 통해서 폐기를 없애면 새로운 종류의 수요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비스로서의 상품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구조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구조는 서비스로서의 상품이라는 이 구조를 통해서
회사는 단순히 임대해 주면 되는 거예요. 제품을. 그 제품이 뭐냐? 한때 판매되었던 거예요. 직접 고객에게 판매되었던 그 제품을 임대해 주는 겁니다. 임대해 주는 거니까 이 제품은 누구 거야? 회사 거잖아. 회사가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소유권의 이전을 통해서 회사들은 유지를 하는 겁니다. 수익을 유지하는 거죠. 임대해 줬으니까 회사의 제품을 제공함으로써 그다음에 이제 유지와 수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리고 권장되는 것이죠. 장려되어지는 것이죠. 개발하도록 오래 지속되는 제품을 개발하도록 권장되어지는 것이죠. 제품은 회사 거니까 고장이 나지 않는 내구성이 좋은 제품을 개발하도록 장려되겠죠. 그래서 요약 정리 자 살펴보시고 마지막 지문 40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을 구매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즉 불변의 상품으로서 시간을 바라보는 것은 시멘트처럼 굳게 했다는 거예요. 인위적인 관점들, 시간에 대한 인위적인 관점을 우리의 정신 속에 시멘트처럼 굳게 했습니다만 하지만 이따금씩 때때로 우리는 강요받습니다. 인정하다 이 실수를 26번의 경우 지난 50년간 26번의 경우에 1초가 더해져 왔어요. 모든 사람의 하루에 뭐뭐에 맞춰서 조정하기 위해서 의미상의 주어니까 은는이가로 해석을 하세요. 지구가 흔들리고 있는 것 그것의 회전이니까 지구의 회전, 지구의 자전의 속도가 바뀌고 있는 것에 맞춰서 조정하기 위해 1초가 더해져 온 것이죠. 모든 사람의 하루에. 예를 들어서 엘니뇨 현상, 기후 시스템인데 태평양의 기후 시스템인 이 엘니뇨 현상이 유발한 겁니다. 바람의 속도가 바뀌도록 극적으로 갑자기 확 바뀌도록 유발했을 때 그 엘니뇨 현상은 느리게 할 수 있습니다. 회전, 지구의 회전, 즉 지구의 자전을 사소하게, 약하게, 미미하게 지구의 자전을 느리게 할 수 있다. 실제로 지구의 회전, 지구의 자전이 일반적으로 느려지고 있는 중이에요. 왜냐하면 달의 중력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끌어당김으로써. 그래서 이제 하루가 어떻게 되어지고 있냐? 더 길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약 1000분의 1.7초만큼 1세기당, 100년당 그러한 사건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구가 흔들리는 것, 지구의 자전의 속도가 바뀌고 있는 것, 엘니뇨 현상, 그다음에 달의 중력 때문에 지구의 그 회전 속도가 자전이 느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건들은 깨뜨립니다. 유사성을 인간이 만든 시간과 더 유연한 시간, 기초하고 있는 유연한 시간이죠. 지구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회전, 즉 로테이션, 그러니까 자전이죠. 지구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이 자전에 기초한 이 더 유연한 시간과 인간이 만든 시간 사이의 유사성을 깨뜨린다. 인간은 24시간 365일로 이렇게 딱 고정시켜 놨는데 자연의 시간은 맞지 않잖아요. 이런 유사한 자연의 시간과 맞지 않으니까 이 유사성을 깨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될 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만듭니다. 결정을 한다는 거죠. 추가하는 결정인데 아주 사소한 얇은 조각의 시간을 덧붙이는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루에 여러분이 알지도 못한 채 우리는 강요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정된 인간이 만든 이 관점, 시간의 관점을 자연에 강요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잘못된 희망 속에서 어떤 잘못된 희망인가? 그것이 즉 자연이 굴복할 거라고 하는 이 잘못된 희망 속에서. 근데 이 자연은 굴복하지 않습니다. 요약 정리. 사람들은 오랫동안 바라보았죠. 시간이 안정적일 거다라고 오랫동안 바라봐왔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만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수정을 해왔다는 거예요. 고수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어떤 믿음이냐? 그들의 노력이 제거할 수 있다. 차이를 어떤 인간이 만든 시간과 자연의 시간 사이의 그 차이를 제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고수하면서
네, 지금까지 공부한다고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